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올 때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예, 한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실기에서도 나와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읽고 하나는 소유자, 그 다음에 그룹, 누구나 다른 사용자,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이제는 한글로 얘기할 때 소유자인 거고, 실제는 유저죠. 유저, 사용자. 그 다음에 그룹 G,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 other 유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만든 사람의 그 계정, 그 다음에 그룹의 아이디인 거죠. 그래서 security group, etc 밑에 groups.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504라는 GID가 할당이 되어 있고, 유저 1, 유저 2, 유저 3는 같은 그룹에 되어 있는 거죠. 유저 1, 유저 2, 유저 3는 같은 그룹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걸 하는데, 그 유저 1은 유저 1의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유저 1이 여기 있죠. 유저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자는 루트입니다. 루트, 그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같은 그룹인데 디렉토리의 이동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 권한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끝에 X가 있으면요, 요 권한과 관계없이 누구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아마 그 내용이 여기 있을 겁니다. 유저 1은 시큐리티 그룹에 해당이 되고, 실행 권한, 그죠? 실행 권한이 있으면 그냥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도 실행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유저 3이 답인가 보네요. 유저 3이 이거죠. 유저 3은 example 그 텍스트 요거네요. 요거, 그죠? 요 파일을 읽을 수가 있냐? 그러면 읽을 수가 있으려면 유저 3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유저 3은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R이니까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읽기 권한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 4는 시큐리티 그룹이 아니에요. 유저 4, 그죠? 유저 4는 없어요. 유저 4는 없어요. 시큐리티 그룹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 그룹에는 X가 있고, 이거 답이 4번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4번이에요. 그룹이 X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닉스 로그 파일 중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기록이 생기면 어떤 게 어느 로그에 나오냐? 이게 처음 나온 거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바 밑에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 관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로그 파일 중에 하나고,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로그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랜섬웨어가 아닌 것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뭐 지금 크립토 컬런시와 하이제킹의 합성어, 크립토 제킹은 그래서 사용자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신종 사이버 범죄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간략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 페테아도 제가 아까 이게 지금 MFT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처음 MFT가 이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낼 게 별로 없어요. 랜섬웨어라는 게 결론적으로 암호화한 다음에 돈 요구하는 건데, 그죠? 그거에 대한 특징 정도를 물어보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find 옵션의 그 옵션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제1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옛날 거로 돌기 시작해. M은 수정시간, 액세스, 생성시간. 그래서 이 세 개 옵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find 명령어는요, 이걸 외워야 돼요. 하나를. 실제 일을 할 때도 find /-name 이름을 갖고 검색하겠다. 요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파일명. 요 틀을 외워야지 이제 다른 옵션들이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정 시간으로 검색하겠다. 그러면 mtime 여기에다가, 그죠? 나는 액세스 시간 atime, 나는 권한으로 검색하겠다. perm, 그죠? 여기만 바뀌는 거죠. 여기만. 물론 이런 시간에는 플러스 옵션과 마이너스 옵션 있는 거죠.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좀 넘어가 볼게요. 리눅스의 보안의 인증을 제공하는 모듈 PAM인 거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패스워드 몇 번 틀리면 패스워드 작성 규칙 할 때 이게 취약점 점검에 나오는데, 패스워드 작성 규칙 할 때 뭐 영문 소문자, 뭐 대문자, 뭐 숫자, 특수문자가 반영이 돼서
패스워드를 만들어라. 그럴 때 이 PAM 인증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기 문제 있어요. 자, NF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벤트 뷰어는 MFT를 확인할 수 있다 못합니다. MFT를 확인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방법은 안 되고 원래는 이제 인케이스라는 포렌식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케이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요건가? 그죠? 포렌식 여기 이제 포레카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MFT를 추출하려면 포레카피 핸드인가요? 이름이 마이너스 M MFT를 현재 디렉토리에 추출해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창이 뜨면서 MFT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출이 끝나면 이제 프롬프트가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에 그 MFT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친 커맨드에서 점이라고 줬죠. 점이라는 건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라. 그럼 요게 MFT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9일 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애널리저 MFT라는 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걸 엑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바꾸면 이제 MFT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을 쓰는 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그죠? 자,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 커맨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자, 그리고 쭉 이제 넘어가서요. 이걸 이제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벤트 뷰어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rlogin에 대한 파일이 뭐냐? rlogin이 뭡니까? rcp, rshell, rlogin, 즉 rcommand. 얘는 뭐예요? 인증이 없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가 두 대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관리자인 거고 리눅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서버들이에요. 근데 이게 몇 대가 있냐면 100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파일을 여기 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SSH라는 거로 ID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올리고 FTP로 하건, 그러면 요게 들어가죠. 그럼 내가 100대에다가 카피를 하려면 로그인을 몇 번 해야 돼요? 10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기업의 서버들은 뭐 툭하면 100대, 200대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는 맨날 밤을 새야 돼. 이 복사하는 걸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원래 rcommand인 건데, 이 rcommand는 이 .rlost 파일과 equiv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특히 요 rlost 있죠. 여기에 더하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건 뭐냐면 어떤 IP나 어떤 계정이나 관계없다. 이게 모두 다 허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RCP 이렇게 딱 치잖아요. 여기 IP 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복사를 해줘요. 그럼 RCP라는 커맨드를 파일로 100줄을 만들어 둔 다음에 IP만 바꿔주면, 엔터만 팍 치면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IP는 이 관리자 PC IP 10점 뭐 몇 점 몇, ID는 루트만 요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R 커맨드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설정된 파일이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etc 밑에 호스트즈라는 파일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100대의 컴퓨터의 IP를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뭐 10점 뭐 몇 점 몇은 컴퓨터 이름이 노드 1이야. 그러면 이제 영문으로 노드1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 나오냐면 취약점 점검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리눅스 취약점 점검에 이제 거기에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xdaemon, 그죠? 특정 포트를 부르면 자동으로 불러주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옵션들이 나오는 건데, no access라고 하는 거는 특정 IP는 서비스할 수 없게 하는, 이거 알아놔야죠. only from이라는 건 요 IP만, 그죠? 서비스 할 수 있다. 그럼 특정 포트 부르면 내가 서비스 해줄게. 인스탄스라는 거는 최대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CPS라는 건 분당 요청이 아니라 초당일 거예요. 이게 초당 요청의 개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옵션은 실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18회 그 시스템 보안 풀이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